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 피팅 관련해가지고 설명회 같은 게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나왔어요. 저는 피팅을 뭐 꼭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피팅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당연히 하면 좋지만 피팅을 진행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의견이. 가령 예를 들면 안장을 뒤로 빼는 게 맞다, 앞으로 미는 게 맞다, 같은 사람을 두고도. 근데 그 두 분 다 무슨 뭐 되게 프로 출신의 혹은 뭐 국가대표 출신의 막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맞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누가 피팅한다고 하면 돈이 별로 아깝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라고 하죠. 그리고 뭐 두 번, 세 번 가면 되니까. 근데 막 돈이 아까운데도 딱 이렇게 한 번 하면 내가 지금 아픈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가지고 가는 분들한테는 비추예요. 차라리 자가 피팅 하면서 그 학원을 가라. 학원 가서 코치한테 옆에서 계속 보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새로운 피팅 머신이 나왔대. 그러면서 그거 이제 관련된 본사에서 나와가지고 뭐 설명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 들어보고, 과연 또 그쪽 업계에 계신 그런 전문가분들이 해주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다른지, 그냥 고인물로서 생각하는 것과 또 그 업계에 있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들어보려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초청해 주신 데는 오디바이크고요. 오디바이크에서 뭐 아이디 매치인가? 예, 그런 이제 새로운 기계를 들여왔나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설명회라서 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또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오디바이크 도착했습니다. 짜잔. 꼴라고. 야, 2,300만원? 이거 맞아? 꼴라고 진짜 타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주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구나. 1,000만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런데 처음 와봤어요. 이런데 자주 초청돼서 오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저는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아까 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뒤가 없어. Today we are going to show you a new technology for the bike fitting. 아이디 매치는 셀레 이탈리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탈리아 안장 회사 아시죠? 거기서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장 만들다 보니까 이제 피팅 시스템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다, 그런 내용이고, 거의 뭐 유럽을 중심이긴 한데 전 세계에 뭐 겁나 많은 매장에서 요거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피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뭐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뭐 자기네가 AI를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고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냥 피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가 뭐 아픈데, 뭐 허리가 아픈지 무릎이 아픈지 뭐 이런 것까지 입력을 해놓으면 그거에 맞게 이렇게 뭐 어떻게 또 피팅이 또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의 자전거 또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그 값을 입력하면 핸들바든 안장이든 자전거 프레임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른 브랜드의 어떤 장비를 쓰는 것, 어떤 사이즈의 어떤 장비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한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추천까지 해준다, 그런 겁니다. The step number one, the software is able to find the height of the customer in real time and take into account about the posture. 그럼 이제 실제로 시연하는 걸 하나씩 보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하는 것과 좀 다르긴 해요. 일단 3D 스캔을 하는데 몸에다가 그 패치 같은 거 원래 붙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졸라맨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게 움직이는데, 요거는 그런 거 붙일 필요 없고 그냥 찍으면 제가 저렇게 알아서 계산해서 인심 길이부터 해가지고 뭐 어깨 넓이 뭐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몸을 판단을 해서 지가 알아서 그 관절 부위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그 3D 패치를 조금 잘못 붙이면 내가 움직이는 그 관절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그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요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스캔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정확하다, 뭐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유연성 체크도 하는데 저게 그냥 지금은 각도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피팅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그 골반하고 등허리 중간에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연성이 그냥 저게 손이 밑에까지 내려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이딩 할 때는
골반은 말려 올라와 있고 등 중간부터 이렇게 말아져서 텐션이 있게 굽어지는 뭐 그런 게 중요한데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 유연성까지도 일단 고려를 해서 여기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 사이즈랑 발 모양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발인지까지도 해가지고 깔창까지도 피팅을 해주더라고요. 거의 올인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이렇게 지금 현존하는 모든 피팅을 여기 다 해줘. 그거는 좀 좋더라고요. 디테일에. So we attach a small dot in the center of the joint, and the customer has to put all the weight on the leg to understand if he has a particular behavior of the foot. 이게 좀 재밌었는데 저렇게 페달링을 할 때, 그러니까 힘을 줘서 발을 밟을 때 저 발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안장의 종류, 그러니까 안장의 뭐 위치가 아니라 안장 쉐입, 이게 앞에가 네로우한 건지 뭐 넓은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요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역시 안장 만들던 회사라서 그런지 요런 거는 또 처음 봤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아까 발 사이즈 쟀던 거를 통해서 이제 신발 피팅을 하는데 뭐 별 차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이제 보통은 밖에서 재는데 우리는 안에서 잰다. 안에서 사이즈 잰 걸 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로 쏴가지고 피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측정된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발 사이즈라든지 아까 그 안장 모양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맞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다가 다 입력을 해요. 그럼 거기서 얘네가 추천을 해주는 거야.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발하고 안장 뭐 이렇게 골라주긴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할 저 전체 사이즈랑 이런 거 추천해주는 거 거기에도 이제 같이 버무려져가지고 이제 사이즈랑 이런 게 이제 추천이 됩니다. 굉장히 좀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이제 클립 피팅 다 끝나고 기존에 타던 자전거 사이즈 이렇게 재는 거가 끝났으면 그거를 아까 말한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집어넣고 나면 뒤쪽에 있는 그 피팅할 피팅 바이크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라이딩을 하면 그 다음부터 피터가 이거를 막 이제 수정해주고 잠깐 내려보세요 2칸 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동이에요. So these are the measurement of the bike. When I click on use this, the smart bike will measure the 입력한 값에 situation.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 상태로 한 15분 정도 타면은 지가 알아서 안장을 뭐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했다가 올렸다 내렸다가 막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줘요. 이 사람이 라이딩 하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가 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피팅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AI가 추천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또 매뉴얼로 조금씩 더 수정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현재 저분이 타고 계시는 자전거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되나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안장이 되게 위로 올라오고 뒤로 빠지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핸들바는 맞아요. 잘 맞고 그 다음에 클립 피팅도 이제 조금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장이 수정값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저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혹시 피팅을 받으신 자전거냐 했는데 저분이 여기 지금 오디바이크 매니저님인데 피팅을 운영을 해보셨대요 예전에. 그래서 자기가 자가 피팅 할 줄 알아서 피팅을 한 건데 생각보다 그 오차가 커가지고 조금 놀랐다. 저 피팅 머신에 올라가서 탔을 때 자기한테 그 최종적으로 추천된 그 사이즈가 자기는 굉장히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저대로 수정을 해보고 한번 타보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왜 드랍바를 자꾸 하냐 그러면 핸들바 위에 있는 그 레버를 잡았을 때는 이게 피팅이 들어가지 않는 거냐 물어봤더니 드랍바를 잡았을 때가 가장 이제 하드코어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고 위에 있는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내려가나 아니면 안쪽으로 모이나 아니면 일자로 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취향의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가장 힘든 걸 기준으로 피팅을 잡는다. 그래서 위에 그 레버 부분은 취향껏 해라. 이제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서 추천하는 그 용품 핸들바나 안장이 아니라
다른 거 새로 나온 거 신제품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보를 하면은 얘네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또 올려준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올라가 있고, 뭐 로드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올라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브랜드들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전용 용품이 좀 별로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인트로 때 궁금했던 그런 것들도 질문을 했습니다. 피터들마다 사실 취향에 따라 좀 피팅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네. 사실 기존의 시스템들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피팅을 하는 피터의 취향에 따라 사실은 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감론을박이 많으니까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도출된 AI 값인지 아니면 그 어떤 식으로 이게 매겨진 건지. 지금 AI가 하는 일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의 그 측정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쪽에서 공부한 스터디하고 결합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사이즈냐, 요거를 찾는 게 이제 AI가 하는 일이고, 이태리에 약 한 100명 정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그런 피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고서는 자기 의견으로 인해서 너 안장이 좀 낮아, 높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많은 측정이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자기는 더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프로사이클 선수를 했었는데 뭐 이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경험에서 오는 의견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건 아닌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터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는,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근데 너무 결과값이 뭐 다르지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딱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오토매틱 값하고 매뉴얼 값이 엄청 다르게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연락을 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가 뭐다라고 대답하면 그거를 이제 여기 연구 과정에 인볼브를 시켜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해나가는 그런. 이거 좀 비즈니스적인 부분인데, 이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냥 아날로그로 그냥 피터들이 하던 것을 AI나 자동화 시켜서 되게 간단하게 해서 빨리 끝낼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 소비자보다는 피팅 샵이나 아니면 자전거 셀링 샵들을 위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이윤 같은 것들이 뭐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왜냐면 지금 되게 여러 개, 수백 개 샵에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게 한번 피팅하는데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그 비용이 기존 샵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소비자한테는 사실 별다른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소비자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가장 이상적인 결과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훨씬 더 전문화된 장비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 같은 값의 피팅을 한다고 하면은 소비자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익이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들이는 시간도 좋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공인화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결과값을 받고, 그 결과값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야, 나 영업당한 것 같아. 귀가 좀 얇나? 아니, 일단 피팅을, 이거 너무 시끄럽다. 차에 들어가서 해야겠다. 차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이게 할 말이 많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 매치가 셀레이탈리아 그 안장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야. 근데 얘네가 이제 안장을 만들다 보니 결국은 피팅이라는 걸 되게 안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뻗어 나가게 된다라고 얘네가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피팅 시스템까지 만든 건데, 그 수천 수만 명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너무 말이 다르고 취향에 따라 다 다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이 내가 느끼던 그 피팅이라는 거에 그 불신에 정확하게 들어맞아.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A 피팅샵, B 피팅샵을 가보면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가도 다를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피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의견, 취향, 라이딩 취향 이런 것들이 피팅에 녹아나요. 그래서 안장을 어디로 갔더니 너무 높다, 어디로 갔더니 너무 낮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서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 피팅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동시에 되게 갖다가 써먹기 좋은 말이에요. 내가 틀려도 잘못이 없다라는 걸 포장하기 좋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탈리아에 있는 그 마술사라고 불리는 100명의 피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봐도 눈대중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 다르다. 여러 사람을 분석한 그런 기준값이라는 게 나오고, 뭐 여기서 조금은 바꿀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점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야. 사실 여기서도 어쨌든 셀레가 만들어낸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떤 한 개인의 의견보다는 그런 수백 명의 피터들의 의견들이 모아진 그 평균 값인지 아니면 뭐 베스트 값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값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랬어. 지금 여기 와 있는 이런 아마추어도 오늘 이거 한번 따라와 보면 직접 피팅할 수 있다. 저 기계만 있으면. 문제는 저 기계가 없지.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피팅을 해도 이 셀레에서 생각하는 그 동일한 값으로 피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기준값을 주는 거지, 셀레에서 생각하는. 근데 그 기준값이 어떤 A샵 사장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셀레라는 기업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 기준인지, 그거에 대한 거는 소비자가 결정할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면 이걸 하겠어. 이걸 하겠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참석한 인플루언서들한테 피팅을 한 번씩 해준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받긴 할 건데 지금 말고 이제 조금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한 3월달쯤에 받아보려고 해요. 2월달이나 3월달쯤에 그때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피터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 혹은 불편한 마음을 많이 드러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이마트가 들어온 느낌인 거지. 근데 사실 가보면 이마트가 더 물건이 좋잖아. 싸고 깨끗하고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지. 네, 피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보급이 될진 모르겠으나 일단 최소한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오디바이크에 가면 할 수 있잖아. 나는 이게 나은 것 같다. 제가 아직 못 받아봤지만 그냥 말만 들어도 여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피팅을 하네요. 저도 피팅을 받아봤는데 사실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하는 거, 안장을 고르는 기준, 왜 안에가 뚫린 걸 해야 된다, 앞에가 네로우한 걸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명확해. 그런 그 사이즈나 그 쉐입 이런 것을 선택하는 그것도 사실 제가 안장 추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앉아볼 수밖에 없다.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아도 너한테 안 맞을 수 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안장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도 되게 찝찝한 거예요. 앉아봤는데 아닐 수 있거든. 근데 그것조차도 그 안장의 쉐입, 앞에가 좀 좁다가 넓어지는 거, 앞에부터 서서히 넓어지는 거, 이런 것도 피팅에 영향을 주는 거야. 업계에서 마케팅용으로 그냥 하는 말이 있고 진짜 그렇구나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마케팅용으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고 좀 설득력이 있었어. 오늘 그 PT가 처음에 그냥 자기네 자랑 있죠. 우리 뭐 몇천 개 깔려 있고 뭐 몇만 명의 데이터가 있고 이런 거는 진짜 또 쌉소리 하네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피팅하는 걸 시연을 하면서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얘네가 이거 그냥 마케팅용으로 만든 게 아니구나, 진짜 제대로 된 피팅 시스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끝.